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세 번째 단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92페이지.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하나의 부품을 모델링을 하는 파트 기능, 그 확장자는 SLD, PRT, 두 개 이상의 부품을 조립을 하는 어셈블리 또는 조립품, 그 확장자는 SLD, ASM, 제품 제작을 위한 부품도, 조립도, 분해도 등의 도면을 작성을 하는 도면 기능, 그 확장자는 SLD, DRW. 이 부품과 조립품과 도면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조립품에서도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도면에서도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 파일들의 관계를 파악을 하고 오류 없이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3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저장되기 때문에 그 파일들을 하나의 폴더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그림을 볼게요. 우리가 부품도를 작성을 할 때 부품 파일을 불러와서 부품도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부품의 형상이 수정이 되면 도면에 있는 이 부품의 형상 또한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조립도와 분해도를 작성을 할 때 조립품, 분해도를 불러와서 도면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립품의 형태가 수정이 되면 도면에 있는 이 조립품의 형태도 수정이 되고, 분해도가 수정이 되면 도면에 있는 이 분해도의 형태도 수정이 됩니다. 교재 94페이지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95페이지 보겠습니다. 5번 도면의 크기. 우리가 도면을 작성을 할 때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한 도면의 크기를 따릅니다. 국내에서는 A열의 크기를 사용을 하고 도면을 작성을 할 때 주로 A2, A3, A4의 크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교재 뒤에 있는 모든 연습 도면들은 A3의 도면의 크기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6번 도면의 양식. 도면을 작성을 할 때에는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세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윤곽선. 도면의 내용을 구분하고 구김이나 파손으로 도면의 내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여백을 두어 표시한 선을 윤곽선이라고 합니다.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사각형의 선을 윤곽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중심 마크. 도면의 중심 위치를 알기 쉽도록 표시한 선을 중심 마크라고 하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윤곽선 중심에 중심 마크를 작성을 합니다. 세 번째, 표제란. 이 도면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그리고 이 도면을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 승인했는지, 이렇게 도면 관리상 필요한 사항과 도면 내용에 관한 전형적인 사항을 표시한 것을 표제란이라고 하고, 도면의 우측 하단이나 도면의 왼쪽 상단에 표제란을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도면을 작성을 할 때에는 윤곽선, 표제란, 중심 마크를 꼭 사전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7번 도면의 척도. 척도는 물체의 실제 크기와 도면에서의 크기의 비율을 말합니다. 도면을 작성을 할 때 제품을 실제 크기와 같은 크기로 그린 것을 현척이라고 합니다. 현척은 여기 표제란에 1대 1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나타냅니다. 도면을 작성을 할 때 제품의 실제 크기보다 작게 그린 것을 축척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2분의 1 정도로, 절반 정도로 작게 그렸을 경우에는 표제란에 1대 2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도면을 작성을 할 때 제품의 실제 크기보다 크게 그린 것을 배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크기보다 도면에서 2배 정도로 더 크게 그렸을 경우에는 표제란에 2대 1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만약 1대 1, 1대 2, 2대 1 이런 식으로
비율에 따라서 도면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표제란에 NS라고 작성을 합니다. 이 척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도면을 작성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땐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96페이지. 선의 용도에 따른 종류와 굵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면에서의 선은 용도에 따라서 실선, 파선, 세선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선의 굵기는 8가지가 있는데 선의 용도와 도면의 크기에 따라서 선의 굵기가 결정이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서 선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쪽 방향에서 바라본 모습을 왼쪽에 나타내고 있고 이쪽을 뚝 자른 그 단면을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 모습을 오른쪽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이쪽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이 내부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절반을 뚝 자른 그 단면을 왼쪽에 나타내고 있고 이 오른쪽은 이쪽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그 보여지는 외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이쪽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이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부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쪽에 점선의 형태로 그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선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볼게요. 이러한 제품의 외형을 나타낸 선을 외형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전체의 중심축을 나타내는 선을 중심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나의 점이 있는 선, 1.3선으로 나타냅니다. 이 중심선은 회전체의 중심을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 대칭이 되는 형상의 중심을 나타낼 때 중심선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이쪽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그 형상을 나타내는 선을 숨은선이라고 하고 이 숨은선은 이렇게 점선의 형태로 나타냅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단면도라고 하는데요. 이쪽의 내부의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절단을 해서 그 절단한 모습을 오른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이렇게 단면도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절단된 위치를 나타내는 그 선을 절단선이라고 하고 그 절단선은 이렇게 하나의 점이 있는 1.3선의 형태로 나타냅니다. 중심선의 형태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절단선 끝은 이렇게 굵게 외형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절단된 모습을 어느 방향에서 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를 하고 문자를 입력을 해서 이 단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A에서 A까지 이쪽 방향에서 바라본 그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이쪽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내부의 구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을 뚝 잘라서 그 잘려진 단면을 왼쪽에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잘려진 단면과 잘려지지 않은 외형을 구분하는 선을 파단선이라고 하고 그 파단선은 이렇게 물결의 형태로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럼 왼쪽은 단면 처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는데 단면 처리가 된 면을 나타내는 선을 해칭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45도의 각도로 선을 나타냅니다. 경우에 따라서 30도 또는 60도의 각도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제품의 크기를 나타내는 선을 치수선이라고 하고 이 양 끝에 있는 선을 치수보조선 그리고 치수보조선 사이에 있는 이 화살표를 갖고 있는 이 선을 치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치수선을 도면에 작성을 할 때에는 이 외형과 일정한 간격을 떨어뜨려서
치수선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외형선과 치수 보조선이 이렇게 그대로 이어져 있다면 이게 제품의 외형을 나타내는지 이게 치수 보조선인지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수 보조선은 외형과 약간 떨어뜨려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의 특정 위치나 크기, 정보를 지시해서 나타낸 선을 지시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로 화살표를 갖고 있는 형태의 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제품의 외형을 지시를 할 때에는 이렇게 화살표로 지시를 하고, 제품의 특정 면을 지시를 할 때에는 이렇게 원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가공 전 또는 가공 후의 형상을 나타내는 선을 가상선이라고 하고, 가상선은 두 개의 점이 있는 이점 쇄선의 형태로 나타냅니다. 이 선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도면의 크기에 따라서 선의 굵기가 결정이 되는데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선의 중요도에 따라서 선의 굵기가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품의 이러한 외형을 나타내는 선, 이러한 외형선은 가장 중요한 선이죠. 가장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외형선은 굵은 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품의 외형이긴 하지만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이러한 숨은 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형선보다는 덜 중요해요. 그래서 숨은 선은 외형선 두께의 2분의 1의 굵기로 나타냅니다. 중간 굵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외에 나머지 선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외형선보다 숨은 선보다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가는 선으로 나타내요. 외형선은 굵은 선, 숨은 선은 중간선, 그 외의 나머지 선은 가는 선으로 도면에 선을 나타냅니다. 그럼 그 선의 굵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외형선은 0.35에서 7mm의 굵기의 선을 사용을 합니다. 만약 도면의 크기가 작다면 0.35의 굵기를 사용을 하고, 도면의 크기가 크다면 0.7의 굵기를 사용을 합니다. 이처럼 도면의 크기에 따라서 선의 굵기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선의 굵기를 일일이 관리를 하고 도면을 작성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겠죠. 뿐만 아니라 회사마다 사용하는 선의 굵기, 종류 다 다르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는 선의 굵기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솔리드웍스의 기본 설정값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작업 환경을 설정을 하고 도면 양식을 작성을 해서 템플릿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